기도하고 수업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찬반 토론 글 쓴 거를 또 한번 들어보고 또 잘 생각해보고 반론도 제기해보고 또 재반론도 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논리적인 사고력이 더욱더 발전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주장을 또 잘 전달하는 법도 연습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누가 먼저 발표해 볼래요? 서연이와 재현이가 있는데 누가 매도 먼저? 먼저 받는 게 낫나? 이게 왜 매예요? 아니, 떨리잖아요, 먼저. 아, 떨려서? 일단 1, 2, 3, 2 순서대로 가려면 서현이가 먼저 하는 게 맞아요. 아, 그래 서연이가 먼저 하는 게 근데 나이가 더 많은 게 이쪽인데. 연장자 먼저랍니다. 아니 이거 네. 이것도 토론이에요? 순서대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닙니다. 연장자 먼저 자, 하시는 게. 가위바위보 해봅시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졌다. 네, 서연이가 이겼네요. 자, 그래서 자 재현이가 먼저 발표해 볼게요. 재현이 두 번째 거 옹호하는 거였죠, 그쵸? 네. 네, 창세기의 날은 연대를 가리키는 것이다. 자, 어떻게 잘 옹호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아 선생님 근데 반대에 대한 설명도 적었거든요 제가. 아, 그러니까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근거잖아요, 이 네, 사람들. 일단 먼저 그걸 근거로 해서 일단 주장을 하고 주장을 그다음 반대에 대한 하면서, 설명. 네, 그다음에 반대 의견을 따로 논박하는 부분들을 같이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 서론 그 주장 적었거든요. 네, 자 이제 한번 그 청중들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재현이의 의견을 잘 제시해 보세요. 근데 질문을 안 적었는데요. 반대 네? 반대 의견을 여기다 안 적었어요. 반대 의견을 안 적었어요. 네? 아니 그 답은 그 이거에 옹호하는 글은 적었는데 그 반대 의견 그 질문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 의견도 그 재현이가 논박을 하면서 글을 써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 의견에 대한 그 옹호하는 글은 적었는데 예, 예. 반대 의견 그 글을 안 적었어요. 뭐 한번 일단 발표해봐요. 아 네. 네, 아니 반대 의견을 보면서 이걸 이미 적긴 적었는데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예, 예, 예. 아 네, 해보세요. 네. 나의 주장은 성경의 하루의 연대이다. 하루라고 해서 성경에는 비유적인 표현이 많고 예수님께서도 많은 비유를 언급하셨다. 그래서 하루가 꼭 24시간이라는 보장은 없다. 세상 과학에서도 몇 억 년이 되는데 자, 좀만 천천히 해줄래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조금만 천천히. 네, 다시 처음부터 해봅시다. 나의 주장은 성경의 하루의 연대이다. 하루라고 해서 성경에는 비유적인 표현이 많고 예수님께서도 많은 비유를 언급하셨다. 그래서 하루가 꼭 24시간이라는 보장은 없다. 세상 과학에서도 몇 억 년이 되는데 지구의 나이만 해도 45억 년이라 주장하는데 이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서 그 정도는 맞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진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시면 수백 년, 아니 6일이니까 수억만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어쨌든 그 활동이 끝나고 7일째 쉬신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신 것이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경에서도 나왔다.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셨기에 이것이 창조 연대설을 놓고 옳다 해주는 힌트가 된다. 이 창조를 두고 한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 2. 반대에 대한 설명. 예,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단락을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돼요.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어떻게 넘어가면 되겠어요? 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하면서 반대 의견 다루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1번, 2번 이렇게 나누는 거는 그 우리가 개요를 짤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 청중들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딱 해놓고 자, 이 반대 의견 이렇게 넘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와 같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뭐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주장을 언급하면서 말하면 되겠죠. 그쵸?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 지금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한번 자연스럽게 넘어가 봐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한다. 구약 성경의 몇몇 구절이 문자적인 의미의 24시간의 날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맥락을 보고 결정한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의 날이 24시간이 아닌 다른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맥락은 무엇이며 어디에 나타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 해와 달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적혀 있다.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다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다. 이것이 물리적인 빛이라면 뭐하러 넷째 날에 또 물리적인 빛을 만들겠는가? 어쨌든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쭉쭉쭉 여섯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곧 하나님께서 한 파트로 끝내신 것을 말한다. 그러니 창세기 1장도 하루라고 해서 아침과 저녁의 개념도 없던 때에 하루가 지났다고 하신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도 비유의 표현이 들어간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이 견해는 성경을 여기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줄래요? 네? 뭐 반대 의견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볼래요? 반대 의견이요? 지금 첫 번째 거 그 24시간의 하루가 그 성경 맥락을 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근데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게 어디에 나타나는가를 이제 그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거라고 지금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약간 지금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냥 얼핏 듣기에. 좀만 느리게 그 부분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볼래요? 방금 얘기했던 거 다시 한 번만 해달라고요.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해와 달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적혀 있다.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다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다. 이것이 물리적인 빛이라면 뭐하러 넷째 날에 또 물리적인 빛을 만들겠는가? 어쨌든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등등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곧 하나님께서 한 파트로 끝내신 것을 말한다. 그러니 창세기 1장도 하루라고 해서 아침과 저녁의 개념도 어떤 때에 하루가 지났다고 하신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다. 뭔 말인지 알겠네요. 네네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또 다른 견해는 이 견해는 성경을 현대 과학의 결론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개념이 있다. 성경에는 창세기 1장에도 2장에도 쭉쭉쭉 공룡이 존재했다는 말은 없다. 그러나 공룡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공룡을 동물에 포함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룡은 존재했고 현대 과학이 발견했다. 그래서 옛날 고대 유물을 채취해서 연대까지 맞춰보는 이 시대에 과학도 맞고 성경도 맞게 한다면 이 설이 가장 유효하지 않겠는가? 예, 그래요. 근데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쵸? 반대 의견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재현이는 과학도 맞고 성경도 맞으니까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성경을 과학에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물었는데, 과학도 맞고 성경도 맞는 건데 왜 끼워 맞췄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둘 다를 옹호하는 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려는 거죠. 네. 그래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서연아, 재현이가 주장한 바에 대해서 좀 정리가 돼요? 일목요연하지는 않죠, 그쵸? 그러니까 귀로는 들었는데 네, 머리로 잘 정리 안 되죠. 섞여요. 선생님이 다시 정리해 줄게요. 자, 첫 번째 주장한 거는 이거예요.
날이라고 하는 것이 24시간의 하루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한 것이 일단 결정적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없었는데. 아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응. 성경의 표현에서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이 24시간의 하루를 가리키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반론으로 넘어갔죠. 네, 반론으로 넘어가서 성경에서도 24시간이 하루가 아니라는 것이 셋째 날에서 넷째 날, 그 창조의 범위 넘어가는 부분들을 보면은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째 날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해와 달을 창조하지 않으셨는데도 하루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루는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라 어떤 단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긴 연대예요. 어떤 한 작업이 끝났다를 가리키는 의미로서 비유적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이다.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학이 아까 성경을 과학에 억지로 끼워 맞춘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과학도 맞고 성경도 맞는데 왜 두 개를 다 보존할 생각을 해야지 억지로 끼워 맞추냐라는 식으로 물은 것 자체가 잘못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충 정리가 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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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 부분도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한다고 하시는데 그거에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그 전체 창조 기간이 끝나고 이제 우리 인간들의 세계죠. 현대까지 이르는 세계가 열렸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사실 반론의 여지가 많죠. 그쵸? 네, 그런 포인트들을 잡아서 반론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서연이가 혹시 이 대충 그렇게 정리를 선생님 해줬는데 서연이가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할 수 있나요? 재현이가 이렇게 주장한 주장들에 대해서? 일단 반론 포인트가 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 지금 일단 아예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데. 그 서연이가 근데 오늘 한 가지 반론을 했었거든요. 네. 네. 넷째 날에 네. 좀 이따가 천사가 그거는 말할게. 이따가 하는 거고요. 선생님이 반론으로 잡는 포인트는 아까 거기서 나왔어요. 그 재현이가 그 7일 안식일이 전체 그 기간이다. 창조가 끝나고 오늘에 이르는 전체 기간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네. 오, 나오죠. 그쵸? 여러분,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성경에 보면은 7일째 안식하라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재현아, 성경에 보면은 제 7일째 안식하라라고 나오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안식해요? 7일. 일주일에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창조가 끝나고 지금까지 이르는 전체 기간이 7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삼아서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도 네. 지금 7일째 그러니까 그게 전체 기간이라면서요. 우리의 7일과 다른. 네, 그 7일이 전체 기간이라면서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날 24시간의 날로 지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은 달라. 여기서 반론이 제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날과 이 날이 동일한 24시간의 날이니까 제 7일이 안식일이 된 거 아니냐라고 반론을 제기하면은 재현님 뭐라고 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24시간의 날은 구약 성경 24시간의 날은 맥락상 비유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의 날로 봐야 된다.
선생님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그 안식일 규정과 실제 구약 백성들이 지켜온 그 내용을 따라서 창세기의 날은 연대가 아니라 24시간의 날로 보는 게 타당하다. 나름 논리적이죠, 그쵸? 아니면 네, 만약에 네, 창조의 일수가 몇만 년 되잖아요. 네, 네, 네. 아직 안식하신 지 6,00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24시간의 하루를 지켰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셨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몇만 년을 쉴 수가 없으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자신도 7파트에서 쉬었으니 네. 이들도 이제 7일째 쉬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줄여서 구약이 형식의 네, 네, 시대니까 네, 네, 형식을 주로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도 7파트째 쉬었으니 이제 네, 니들도 7파트째 쉬어라. 네. 그래서 그렇게 쉬어라라고 하신 것이다. 네. 네, 그러면은 7일이라고 하는 게 창조가 끝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전체 기간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은 왜 그거를 7일이라고 하는 그 한 날에만 지켜야 되는 거예요? 7일 전체에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라면? 네. 그러니까 그 전체 기간이잖아요. 그쵸? 창조가 끝나고 오늘에 이르는 전체 기간이 안식하는 그니까요. 안식일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재현이가 말한 대로라면은 일곱째 날이 아니라 7일 전체에다 안식일의 개념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 7일 섭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반론 포인트들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재현이가 능숙하게 막아내지 못한다면은 창세기의 날은 뭐로 해석해야 타당한 거예요? 24. 24시간의 날로 해석해야 타당하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쟁점이 지금 뭘로 잡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날이라고 하는 거를 문자 그대로의 24시간으로 볼 거냐? 근데 재현이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긴 연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 자체가 꼭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잘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1에서 3일차, 4에서 6일차 얘기했었죠. 그쵸? 네. 그래서 1에서 3일차에서는 24시간의 하루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날은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라 어떤 비유적인, 그쵸?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말한 거는 상당히 타당한 주장인 거죠. 그쵸?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디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이 하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방어를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재현이가 아까 얘기했던, 과학과 성경이 다 같은 거 아니냐, 왜 과학을 무시하느냐, 라는 식의 반론이 나올 수 있겠죠. 그쵸? 그건 재현이의 공격 포인트인 거예요. 그쵸?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서현이가 두 번째 반론에서 그거를 방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못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재현이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요게 사실 재현이의 또 약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7일째 여기에서 선생님 공격 포인트를 삼았잖아요. 그쵸? 네. 재현이가 옹호할 때 요 내용을 사실 얘기 안 했거든요. 아, 네, 근데 요거 얘기하고 넘어갔으면은 아마 무지하게 공격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네. 저도 이거에 대한 반론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뭘로 이끌어 가겠어요? 날은 24시간의 날이다. 네, 라는 쪽으로 맞습니다. 쭉쭉쭉 나가겠죠. 그쵸? 네. 그래서 재현이가 일부러 뺀 것 같아요. 이거 방어할 자신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게 이제 찬반 토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이론의 강점과 약점이 어디 있는지 잘 아시겠죠? 그쵸? 네, 요게 이제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그쵸?
요 두 개가 이 연대 이론에서 설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포인트를 찍은 거고, 강점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어쨌든 현대 과학 이론하고 조화가 된다. 그리고 그 뭐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1일에서 3일 그 부분에 해당하는 그쵸? 거기에서 24시간을 적용할 때 어려움이 조금 생기죠. 그쵸? 그런 어려움들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강점들을 갖고 있는 건데, 자, 그 강점에 대해서는 이제 서연이가 나름 반박을 해줘야겠죠. 그쵸? 그래야 24시간이 하루가 맞다라는 게 설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네, 여기서 따오는 거였어요? 아니면 네. 다른 데서 참고해서 해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그 토대로 한 다음에 다른 걸 네, 맞아요. 그래서 원래 실제 찬반 토론할 때는 근거 자료들을 인용도 합니다. 여러 개 가져. 네, 내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참고 자료 인용도 많이 해요. 그래서 서연이가 이제 그 재현이의 주장에 반대해서 창세기의 날은 24시간의 하루다라는 것들을 좀 설득력 있게 한번 주장해 보도록 합시다. 성경에 나오는 창조의 하루는 24시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해와 달이 창조되기 이전의 하루도 결국에는 24시간의 하루라고 생각한다. 시간의 기준이 해와 달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시간으로 세었을 때 24시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시고 하루 뒤에 해와 달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식물은 해가 없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전에 창조하신 빛은 태양빛이 아닌 전체적인 빛이므로 이런 내용은 성경 창조의 하루가 몇천 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40, 지구의 나이 45억 살은 각 과학자마다 다르게 말하고 있다. 지구의 나이가 짧게는 몇만 년이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는데 주로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45억 년은 지극히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문명을 설명하기를 원한다. 만일 지구의 나이가 45억 살이라면 그만큼 오래 산 식물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현실은 노아의 홍수로 예상되는 시대에 생긴 강털 소나무가 가장 오래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일주일에 7일째 쉬었다. 이런 여러 내용들이 성경의 창조가 하루가 24시간임을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나는 성경에 나오는 창조의 하루를 24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네, 전반적으로 잘했어요. 그쵸?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 재현이를 공격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빼먹었죠. 그쵸? 그래서 그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네, 성경은 처음에 썼는데 내용이 좀 난처해져가지고 그랬어요?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24시간이 하루다라고 하는 주장에서 가장 강점을 갖는 포인트가 사실 요거거든요. 네, 아담의 범죄 이전엔 죽음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 날 연대 이론과 골격 이론은 다 그걸 허용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강조해주면서, 그러니까 이건 적극적인 증거예요. 그쵸? 네, 성경을 봤을 때, 네, 아담의 타락 이전에는 그러니까 죽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라 긴 연대라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동물들도 죽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많이 흐르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원죄와 타락의 교리에 대한 부분에서 이것은 용납이 될 수 없다. 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면은 좋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 반론을 이거 사실 책을 읽어본 것 같아요. 서연이가. 그렇죠? 그래서
서연이가 이거 직접 생각한 거 아니죠? 뭐 어떤 내용이요? 이거 1에서 3일차와 그 다음에 4에서 6일에 대한 설명 있잖아요. 식물. 아빠가 추천해준 책. 네, 네, 이거 선생님이 알고 있던 창조과학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잘 얘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식물에 대한 얘기 나오는 거 보고, 이거 책 읽었구나라는 얘기를 눈치챘어요. 그러니까, 네, 식물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그전에도 어떤 빛이 있었다는 얘기고, 네, 그 빛을 어디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태양에다가 이제 적용해서, 그쵸?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1에서 3일차가 반드시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라고 볼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쵸? 오히려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라 긴 연대였다면은 그 식물들이 어떻게 계속 그 살아남아서, 그쵸? 그러니까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이런 것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럼 어디에 다시 연결돼요? 여기에 또 연결되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짧게 봐야 된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과학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재현이가 성경도 맞고 현대 과학도 옳아요 라고 해서, 그쵸? 두 개를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서연이는 뭐라고 말했어요? 거기에 대고? 그게 되고 노아 시대 때. 네, 네, 아니다. 현대 과학의 맹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쵸? 현대과학은 너무 진화론에 경도돼 있다. 그쵸? 과학적 증거와 결과만으로 결과를 도출하기보다는 사실 진화론이라고 하는 사변적 철학에 너무 경도돼 있어서 올바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 그쵸? 그런데 왜 그거를 마치 성경적인 진리인 양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지금 반론을 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재현이가 말한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죠. 그쵸? 성경도 맞고 현대과학도 맞다라고 했는데, 서현이 뭐라고 한 거예요? 현대과학엔 오류 많다. 네. 현대과학에 오류 많다. 여기 감히 이런 걸 가지고 왜 성경에 끼워 맞추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예. 이게 좁힐 수 없는 간극이죠. 그쵸? 네. 어떻게 말하냐면요. 네. 감털소나무를 네. 박탈소나무, 히코리 나무의 네. 그 나이를 발견한 거는 한마디로 현대 과학이죠. 그게 그러니까 무슨 현대 논리입니까? 과학이 살아온 노아 세월이 중요한 것이지요, 재현 씨. 그러니까 잠시만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걸 현대 과학이 증명했어.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는 노아 홍수를 반박하는 게 아니고 네. 창조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논리학에서 용어를 정의해야 될 중요성이 잘 나오죠. 그쵸? 과학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서연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재현이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서연이는 과학 중에서 지금 진화론에 경도된 그런 과학의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했지, 정상적인 그런 실험 결과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괜찮아요. 그것까지 배척하자고 한 거는 아니에요. 그쵸? 근데 재현이는 뭐예요? 그 과학의 의미를 그냥 크게 다 받아들였죠. 그쵸? 그러기 때문에 그 과학을 부정하는 거는 그 강털 소나무를 연대를 측정해낸 그 과학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용어를 정의하는 거에서부터 이게 오는 거거든요. 이 충돌이. 그럼 네. 저희가 과학의 기준을 잡고 가죠. 네, 그러니까 이거 할 때 그래서 정의 출발점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이언스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던 사이언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과학, 네, 진화론의 현대 과학. 현대 과학인데 진화론에 경도된 그렇죠? 그런 과학에는 오류가 많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실험들을 통해서 확립된 과학 법칙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서연이도 믿을만 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경계선이 생깁니다. 진화론은 실험과학입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죠. 그쵸?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과 함께 가면 안 돼요. 라는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 말은 네. 그러니까 강철소나무를 발견해낸 것이 현대 과학이기 때문에 아마 네. 45억 년을 발견한 현대 과학도 맞다. 네,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방법이 좀 달라요. 근데 실제 과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45억 년을 규명해낸 방법과 강털소나무의 나이를 발견해낸 방법이 동일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러니까 사실이니까 이거를 반박을 못 하겠어요. 네. 사실을 거짓으로 반박할 수 네,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학의 이제 좋은 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과학적인 증거가 계속 뒷받침이 되면 될수록 그거는 사실에 점점 가까워지니까 사실이 아닌 주장이 처음에는 설득력이 있고 괜찮아 보이고 말이 될 것 같아도 점점 어디로 가요? 막다른 길로 점점점 몰리죠. 그쵸? 네, 이 토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 볼 때는 다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나름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그쵸? 근데 그 두 개를 동시에 붙여보면 어때요? 내가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상대방에 의해서 딱 막히죠. 그쵸? 네. 그리고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막 치고 들어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가 그 사실이죠.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을 보는 관점에서 좁힐 수 없는 간극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게 딱 나오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뭐가 작용해요? 사람의 믿음이나 세계관이 작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은 이 간극이 딱 벌어졌을 때 마음과 생각을 어디로 돌리겠어요? 재현이가 말한 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디로 마음과 생각을 돌려요? 네,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체적인 세계관이죠. 전체적인 세계관과 학문 역시도 궁극적으로 보면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서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간극이 나타날 때는, 이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이 나타날 때는 더 이상 설명이나 논증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는 설명이나 논증으로 좁혀질 수 있는 간극이 아니라 이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비로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렇죠? 이게 올바른 생각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토론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그 간극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그렇죠? 근데 진행을 해보면은 이게 딱 나타나요. 네,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정치 철학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와요. 정치 철학에서도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국민이죠. 국민들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부분들도 좁힐 수 없는 간극이 나옵니다. 왕들은 이 국민들을 뭘로 봐요? 백성으로 봐요. 백성. 네. 그래서 내가 다스려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이렇게 통치해야 될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는 뭘로 봐요? 백성이 아니라 국민으로 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유결정권과 능력이 있는 국민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다스리는 왕과 같은 통치자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 필요하지 않고 그 필요해. 지도자는 오히려 누구들이 선출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출하는 체계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 간극이 좁혀질까요? 안 좁혀질까요? 토론으로는 안 좁혀져요. 그러니까 이 일반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왕정주의자예요. 왕정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을
백성이 아니라 그런 자발적인 국민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설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왕이 그냥 있어서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이 사람들을 통치하고 이끌어줘야 된다. 아무리 설득해도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이거. 네, 이거는 그 세계관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로 들어가고 그 믿음의 문제로 들어가면 가장 그 근저에는 사실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하고 무언가를 진행을 할 때 사실들을 계속 추적해가면서 논리적으로 확인해가는 작업이 중요한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요 간극이 반드시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은 단순한 사실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믿음과 종교의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원래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잘못된 세계관에 의해서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토론을 진행해 가다 보니까 그 간극이 확실해지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나는 원래 이쪽을 지향했고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었네.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또 이런 토론의 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봅시다.